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만드는 강의 영상들과는 좀 다르게 체스를 요즘에 퀸스 gambit을 보고 입문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탑 5를 선정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좀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 5 체스 사이트 선정. 자, 입문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체스 사이트를 어느 사이트를 써야 이제 좋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먼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체스 사이트에는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가 chess.com,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리체스라는 사이트인데, 이제 이 두 사이트의 차이점이 뭐냐, 왜 이 두 사이트를 추천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좀 취향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이트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체스닷컴의 특징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체스닷컴은 정말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체스 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뭐 일단 돈을 내는 만큼 양질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스닷컴을 그렇게 애용하진 않는 게, 일단 저는 수입이 없는 학생이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체스닷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돈을 쓰기 싫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되냐, 바로 이 리체스라는 사이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체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이트냐, 바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스 사이트입니다. 순수하게 기부로 운영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주지 않는 그런 체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리체스를 쓰면 조금 아쉬운 거는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좀 강의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들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다른 이제 체스 템포라는 그 핸드폰 어플을 깔아서 거기서 그 전술을 풀고 그리고 리체스에 와서 게임을 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사실 이 두 사이트를 깔기 이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체스의 달인이라는 이 한국에서 만든 이 어플을 먼저 삭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 체스의 달인은 먼저 첫 번째, 변태 같은 타이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체스는 10분이나 15분 같은 이런 타임을 정해놓고 그게 깎아지는 형태의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한 수마다 40초를 주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감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의 체스 실력 향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어플은 치터들을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올라가면은 컴퓨터랑 두는 느낌을 굉장히 잘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본인도 컴퓨터 치터의 길로 빠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체스의 달인은 하루빨리 삭제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체스닷컴에 이제 가입했다고 해보죠. 체스의 다리를 끄고. 그럼 먼저 체스닷컴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이 프로필을 좀 바꿔주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칙칙한 군인 사진인데 이 프로필을 뭐 좀 상큼한 걸로 한번 바꿔보죠. 한번 상큼한 걸로 바꿔서 뭘로 바꿀까요? 요즘 핫한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제 질풍노도 시기를 같이 했던 캐릭터로 이렇게 한번 바꿔줘 봅시다. 예, 아주 이쁘죠? 왜 이렇게 설정하냐? 일단 이 애니메이션 푸사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일단 위압감이 느껴져요. 게임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상대방을 만나면. 그래서 상대방을 좀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이 잘 안 풀리면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푸사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다, 버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탑 4로 가보겠습니다. 탑 4. 솔직히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탑 4를. 왜냐? 일단 탑 4가 공부하지 말아인데, 왜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체스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막 그 체스를 잘하려면은 책 같은 것도 사고 막 강의도 많이 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 같은 거 솔직히 지금은 필요 없으실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읽으셔봤자 괜한 편견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괜히 이제 좀 유연하게 두지 못하고 형식과 틀에 막힌 체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비추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럼 뭘 어떻게 공부하냐,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체스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특수를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특수를 세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앙파상,
네, 이렇게 앙파상이라 쳐도 아주 훌륭하신 유튜버분들께서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두셨죠. 앙파상, 그리고 캐슬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테일메이트 정도, 스테일메이트, 예,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체스를 즐기고 체스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과 공부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고 나서서 제 영상을 봐야지, 지금 당장 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가끔씩 올리는 이제 생각충을 이겨라 컨텐츠 정도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문자분들은.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탑3, 오프라인 모임을 알아본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 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드게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실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그냥 화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체스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프라인 체스를 더 많이 해보시고 오프라인 체스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오프라인 모임을 가냐 이럴 수 있는데, 먼저 오프라인 모임은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화요일 선능력 모임, 그리고 금요일 왕십리 모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요일 선능력 모임은 진짜 말 그대로 화요일에 선능력에서 하는 모임이고, 그리고 금요일 왕십리 모임은 진짜 말 그대로 금요일에 왕십리에서 하는 모임이에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다 정지가 돼가지고 이제 운영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재개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 점이 일단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임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새로 생긴 모임들도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제가 운영하는 모임 토요 신누는 모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일요 동대문 역사공원역 모임인데, 근데 이 마지막에 그 일요 모임은 제가 솔직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 특징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이제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실력도 이제 물이 오르실 거예요. 이제 실력도 물이 올라서 이제 입문자 티를 이제 슬슬 벗으시게 될 텐데, 그럼 이제 그때쯤에 아마 이제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히든 퀘스트가 나옵니다. 무슨 히든 퀘스트냐?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화요일이나 금요일 모임, 이게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모임이거든요. 대부분의 모임들이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모임들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이제 대회를 한번 나가봐라 라는 권유가 이제 옵니다. 이게 바로 히든 퀘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오프라인에 자주 나가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팀에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가오실 거고, 그리고 대회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 히든 퀘스트를 깨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체스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모임을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가셔가지고 체스 이렇게 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이 떠요. 한 220명 있는 그 오픈 채팅방이 떠요. 그리고 제 채팅방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여튼 그 220명이 있는 사이트가 뜨는데, 그 사이트 가서 그냥 모임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모임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정말 친절하게들 많이 알려주시니까 그 오픈 채팅방을 적극 활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 1. 탑 1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튜브 채널들은 반드시 구독해라. 네, 바로 첫 번째 생각충 채널. 지금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채널이 있는데 왜 구독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생각충 채널 좋은 채널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철호 선생님 채널이 있습니다. 이철호 선생님 채널, 여기 이렇게 이철호 선생님 채널이 있는데, 이제 이분께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좀 구독자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한테 한국에서 체스의 근본을 알려면 어떤 분한테 가야 되냐, 그럼 저는 바로 이 선생님을 추천드릴 거예요. 이 선생님 강의 영상을 보면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입문자들을 위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입문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나는 오프닝을 배워서 상대방을 압도해야지, 뭐 트랩을 배워서 상대방을 압도해야지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좋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공부 방식대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제가 어떤 공부 방법인지는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일단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스프릭 김창훈 선생님. 이제 이분 채널도 굉장히 훌륭한 채널입니다. 이제 오프닝의 정석, 이제 오프닝에 관해서는 정말 아주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채널 구독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천명신화 채널. 천명신화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죠. 제가 볼 때 이분만큼 런던 시스템을 또 기가 막히게 누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런던 시스템 플레이어인데 이분 런던 시스템 플레이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런던 시스템이라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 아시려면 이분 채널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체스 인사이드님, 이분도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한 감자죠. 뜨거운 감자죠. 요즘에 이제 구독자가 정말 떡상하고 계시는데 이분 채널은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아깝정은 없지만 그렇게 즐겨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서 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분 채널을 즐겨 찾는 거 보면은 뭔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입문자나 중수나 고수, 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채널이라고 생각돼서 누구나 가입해도 누구나 구독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채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마체스, 저랑 같이 이제 컨텐츠를 제작한 파마체스도 굉장히 기대되는 채널이에요. 한국 최초의 체스 밈 채널이니까 그 채널도 한번 여러분들의 흥미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한번 구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한국 채널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 채널뿐만이 아니라 외국 채널에도 굉장히 좋은 채널들이 많습니다. 좀 영어가 좀 된다, 나는 영어를 좀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세인트 루이스 체스 클럽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제 본인은 영어를 할 줄 알고 좀 재밌는 채널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히카루라는 이제 외국 GM 채널과 그리고 진저 GM이라는 외국 GM 채널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탑5였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구독자나 아니면 제 주변 지인들이 하는 지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왜 입문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많이 안 만드냐, 이런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입문자분들 알려줘봤자 열의 아홉은 나가리 됩니다. 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앞으로 체스를 계속해 나갈 여러분들은 이미 그 10명 중 9명을 제친 이미 진정한 체스인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친 9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체스를 하면서 슬럼프를 겪고 오프닝 트랩에 걸리고 치터를 만나고 온갖 시련에 시달리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설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게임에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점을요. 왜냐면은 체스는 다른 게임과 달리 패치가 없는 게임입니다. 업데이트가 없는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전략을 열심히 팠는데 뭐 이상한 패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일이 없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컴퓨터 게임과 달리 현실에서 내가 직접 만지고 보고 사람과 면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에 정말 성취감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간지가 납니다. 일단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체스를 계속할 거를 권유드리고 이 탑5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된 건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래서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겠다 싶으면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